수술실 기록지에 사망 시각이 3번이나 찍혔는데도 이지혁은 끝내 눈을 떴는데요. 처음엔 병원에서 공여 심장이 떴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을 때 지은호는 진짜로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지혁이 가슴 통증을 숨기고 발목 부종까지 참고 직원들 몰래 약을 챙겨 먹으며 버텨온 시간들이 드디어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지은호를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보류로 걸려 있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병이 아니라 누군가가 목숨을 서류로 잠가버린 상황이라는 걸요. 수술실 앞 전광판에는 환자 이지혁이 떴다가 이상하게도 보류가 먼저 박혔습니다. 이수빈은 웃음기가 싹 빠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고 박성재는 손이 하얘질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늘 괜찮을 때는 웃지 않고 괜찮은 척해야 할 때만 웃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은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류가 무슨 뜻이에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공연은 확인됐는데 대기 순서 조회 기록이 이상해요. 절차 확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지금 수술 못 들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지은호는 머릿속에 딱 한 사람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서. 숫자와 서류로 사람을 정리하고 결혼도 통제 계약처럼 쓰는 사람. 이혼은 안 한다면서 출구를 막아버리는 사람. 사람 목숨마저 관리 대상으로 보는 사람요. 그런데 이 모든 폭풍의 시작은 참 생활적이었습니다. 지강호가 대표 형에게 꼭 물어볼 게 있다며 개업식에 초대한 그날부터였거든요. 이지혁은 속으로 아니 얘가 나를 왜 초대하지? 하면서도 거절을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더 수상해질까 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은호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유부초밥 도시락을 그대로 남겨두고 밥도 못 먹고 멍해진 날이 있었잖아요. 이지혁은 그걸 알고 있었고 내가 더 숨기면 이 사람은 더 무너진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개업식 자리에서 지강호는 고기 굽는 척하면서 단도직 입으로 물었죠. 대표 형, 우리 누나 요즘 왜 그렇게 밥을 못 먹어요? 누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지은호가 얼른 그건 내 문제라고 덮으려 했는데요.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나랑 상관 있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라버렸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 나한테 정리됐다고 한 거 진심 아니죠? 이지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는데요. 정리된 게 아니라 정리해야만 한다고 나 스스로한테 협박했어. 지강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협박을 본인한테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가까운 사람이 붙잡으면 나도 붙잡힐까봐 무서웠어. 그 말이 지은호를 찢었습니다. 거절당한 상처보다 죽음이 사랑을 밀어낸 상처가 더 아프더라고요. 지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선배, 무서우면 혼자 무서워하지 말고 같이 무서워해요.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수빈도 옆에서 조용히 눌러 말했습니다. 오빠 숨기다 쓰러지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그런데 병원 보류는 그 끝을 더 빨리 데려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성재가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어른 공감과 배려로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지혁이 수술실 앞에서 보류에 갇히는 걸 보자 그 여유가 증발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보류 풀어주세요. 박진석은 비웃듯 말했는데요. 성재야, 넌 아직도 부탁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아니?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협박으로 움직이게요. 저도 이제 아버지 방식 배울게요. 박진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증거 있어? 박성재는 낮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있어요. 병원 조회 기록, 보류 처리 로그, 연결된 라인까지요.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고요. 알아. 근데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이수빈은 한 번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날은 눈이 젖었습니다.
끝까지 가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건 진짜 끝을 봐야 해요. 판을 흔든 또 다른 손은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웹툰 작가, 프리덤으로 연재를 하면서 이거 실화 아니냐는 댓글에 소름이 돋았고 결국 고성희에게 물었죠. 엄마, 지은호 언니 진짜 죽었다고 믿었어요. 고성희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영라가 웃지도 않고 이어갔습니다. 믿었으면 이렇게 무섭게 숨기지 못해요. 엄마는 믿은 게 아니라 알았잖아. 고성희가 그땐 내가 살려고라고 말하려는 순간 박영라가 끊었습니다. 제발은 언니한테 했어야죠. 그리고 박영라는 그날 밤 다음 화를 올려버렸습니다. 사망신고와 권력, 병원 보류와 통제의 공기가 너무 정확히 들어간 이야기였는데요.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서류는 숨길 수 있어도 이야기는 퍼지니까요. 그 압박들이 겹치면서 마침내 수술실 전광판에서 보류가 사라졌습니다. 환자 이지혁 수술 준비가 뜨는 순간 지은호는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고 지은호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이제 도망치지 마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정리 안 할게. 수술실 문이 닫히고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지옥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한 얼굴로 버티다가 결국 김다정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나 왜 몰랐지? 김다정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당신도 버텼잖아. 이제는 같이 버텨요. 이수빈 손을 잡고 너도 고생했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말에 이수빈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강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투덜댔는데요. 아 진짜. 이 집안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울려. 그러면서도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컵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심리적 절벽이 떨어졌습니다. 수술실에서 인터폰 같은 호출이 들렸고 의료진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와 말했는데요. 심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CPR 들어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위로가 아니라 칼이더라고요. 잠깐이면 더 잔인합니다. 잠깐 멈췄다는 건 언제든 다시 멈출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가 벽을 짚고 숨을 몰아쉬자 박성재가 지은호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호 숨 쉬어. 지금 쓰러지면 너까지 무너져.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 나한테 남겨. 무서움도 남겨. 살아서 남겨. 이수빈은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제발 이번엔 버텨. 지강호는 뒤늦게 기도라는 걸 처음 해보는 얼굴이었고요. 대표형 우리 누나 울리면 진짜 나 가만 안 둬요.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떨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발순환 회복됐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숨을 토해냈는데요. 그 숨이 마르기도 전에 두 번째 호출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리듬이 무너집니다. CPR 재개합니다. 이번엔 지은호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왜요, 왜 또요? 김다정이 지은호 손을 꼭 잡았고 이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상철은 누구에게 미안한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미안해야 숨이 쉬어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CPR이 이어지는 동안 지은호는 자기도 모르게 이지혁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정리된 척해서 미안해. 그 말이 미안함이 아니라 유서처럼 들릴까봐 지은호는 속으로 계속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선배는 사과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책임질 사람이야. 박성재도 속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을 막아야 한다는 분노와 친구 이지혁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올라오니까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지금 떨려. 이수빈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떨려요. 근데 떨려도 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세 번째 위기는 더 잔인하게 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아주 짧게 말했는데요. 심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세 번째 CPR입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눈물이 쏟아지는데도 이상하게도 몸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너질 시간이 없을 때 사람은 오히려 단단해지거든요.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선배는 돌아와요. 나한테 정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수빈이 흐느끼며 덧붙였습니다. 오빠 약속했잖아. 나 혼자 두지 않는다며. 그리고 정말로 세 번째 CPR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땀을 닦으며 말했는데요. 심장 박동 돌아왔습니다. 수술 이어갑니다. 그 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다음 절벽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왜냐면 이지혁은 살아났지만 아직 이식 과정이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수술은 계속됐고 사람들은 더 깊은 기다림에 갇혔습니다. 그 와중에 고성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는 늘 야망으로 서 있던 사람인데요. 그날은 발끝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 앞에 섰고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쉬울 리 없으니까요.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죽였다고 말했지. 사실은 내가 널 버렸어. 지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요? 고성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그리고 박진석이 무서워서.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으면요, 나한테 그 무서움이라도 줬어야죠. 나는 그 무서움도 모르고 그냥 버려진 애로 컸어요. 고성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엄마처럼. 지은호가 끊었습니다. 엄마처럼 하고 싶으면요, 사람 목숨 가지고 거래하지 말아요. 그건 엄마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그 말이 고성이를 찔렀고 고성이는 처음으로 야망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남아있던 라인을 끊어내고 보류가 다시 걸리지 않게 정리하려고 뛰었는데요. 고성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작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순간이 있구나. 그게 고성이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사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이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다시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숨을 토해내는 순간 또 한 번의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이제부터가 한 번 더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이지혁이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던 중 모니터 알람이 울렸고 의료진이 다시 뛰었습니다. 부정맥입니다. 리듬 불안정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들리자 다리가 풀릴 뻔했는데요. 이번에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모으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나 지금 여기 있어요. 이번엔 혼자 두지 말아요. 이상철도 처음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아빠가 이제 안 고집 부릴게. 너만 살아. 김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혁이 돌아와서 밥 같이 먹자. 유부초밥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 말에 지은호가 웃다가 울었는데요. 유부초밥 거짓말로 시작된 고백이 이렇게 가족의 기도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CPR까지 가지 않았고 약물과 처치로 리듬이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는데요.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수빈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빠 제발,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래 쌓여있던 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가 멋있는 고백이면 좋았겠지만 이지혁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지혁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고 지은호를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울어? 지은호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선배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했는데요. 나 죽었어?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이나요. 근데 선배가 계속 돌아왔어요. 이지혁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말 드물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겠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요, 이제는 선배가 무서워할 차례예요. 이지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네. 살아서 내 마음 책임져요. 정리 안 한다며.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괜찮은 척이 아니라 살아서 나온 사람의 웃음이어서 지은호는 그 웃음에 또 울었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안 할게. 정리 안 해. 그 말에 박성재가 뒤에서 조용히 숨을 토해냈습니다. 살아났네 진짜. 이수빈이 박성재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예요. 오빠도 우리도.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는데요. 나 이제 아버지한테 더는 안 져. 이수빈이 씩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날 밤 박진석의 책상 위에 오래된 기록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1999년 10월 사망신고 처리 담당자 확인. 그런데 그 종이 위에 낯선 필체로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날의 진짜 사고 기록은 따로 있다.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청자는 느낄 수밖에 없었죠. 박진석의 통제는 이번에 흔들렸지만 끝난 게 아니고 고성희의 고백은 시작일 뿐이고 박영라의 다음 화는 아직 더 남아있고 지은호의 용서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지혁의 생존은 해피엔딩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쟁의 출발이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혁이 살아났다는 사실 하나로 사람들은 조금 숨을 쉬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진짜로 같이 무서워해요. 같이 살아요.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응. 같이. 지강호는 그 말 듣고 투덜거렸는데요. 아 진짜. 둘이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집 개업식 때부터 그러지 그랬어. 근데 지강호 눈도 붉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말보다 커진 사람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지혁이 아주 힘겹게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야. 내 선배. 나 너 좋아해.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는데요. 이번엔 아픈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누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이제는 좋아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살아내는 걸로 가야죠. 이지혁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화려한 날들 이제부터. 그렇게 이지혁은 3번 죽었다가 3번 돌아오면서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음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책임과 사랑이 겹쳐 만든 결과였다는 게 마지막까지 시청자를 붙잡아 놓는 포인트였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남겨둡니다. 1999년의 진짜 기록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 기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지가 다음 전개를 또 부르게 될 테니까요.